9번 病院へ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목의 해석처럼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중 부정을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처럼 국어에서는 부정형을 이용한 문형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주요 문형을 볼까요? 첫 번째, 부정형에서 나 이 부분을 나케레바 나리마센으로 바꾸면 아까 제목에서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두 번째, 나쿠테모 이데스로 바꾸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형과 왠지 반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럼 본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기무라에게 키무상가 퇴근 후에 술 한잔 해요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요. 기무라상 못 간대요. 왜냐면 병원에 이가나케레바 나리마센,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진찰 결과 위험이래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술도 안 되고 담배도 안 되고 무리하지 말래요. 다다다당,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할까봐. 걱정하는 기무라에게 의사가 말합니다. 아유,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마리 신발 시나쿠테모 이 데스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이 두 예문 중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해야 합니다를 나케레바 나리마생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해야 합니다는 사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보실까요? 아까 문장에 나온 것처럼 나케레바 나리마생 물론 있고요. 두 번째, 나쿠테와 나리마생 이것도 되고, 세 번째, 나케레바 이케마생, 네 번째, 나쿠테와 이케마생 모두 다 해야 합니다라는 뜻이 돼요. 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1, 2번 이렇게 나리마생으로 맞춰지는 것들은 규칙이나 정해진 것을 말하는 듯한 객관적인 느낌이 들어요. 3, 4번처럼 이케마생으로 맞힌 것들은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 의견으로서 말을 하는 주관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붙이는 주관적인 것보다는 깔끔한 객관적인 표현, 그 중에서 제일 대표가 되는 나케레바 나리마생을 이번 국어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조금 다른 형태도 나오니까 눈여겨보세요. 그럼 연습 시작해볼까요? 트레이닝 1번.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시죠. 문맥에 맞게 밑줄을 완성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읽어볼게요. 시우마츠와 요야쿠오 나리마센요. 나리마센요가 나온 거 보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해야 합니다로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르에다가 나케레바를 붙여서 시나케레바가 밑줄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시우마츠와 요야쿠오 시나케레바 나리마센요. 주말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머나, 예약을 못했대요. 어떡하지? 중요한 약속인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예약해야 하지만 예약 못했다고 전혀 못 들어가는 건 아니죠. 뭐 레스토랑 같은 거 예약하면 또 좋겠지만 예약 못해도 잘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아마리 이데스. 신발스르가 들어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아까 예문에도 있었잖아요. 그럼 바로 확인해볼까요? 신발 시나쿠테모 이 데스. 아마리 신발 시나쿠테모 이 데스. 이렇게 말해주긴 했는데 사실 예약하는 게 더 좋잖아요. 왜 예약을 못했냐면 이 사람 좀 바빴어요. 동그라미 4번. 会社の仕事で東京へならないんです. 밑줄에 이끄가 들어있어요.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었군요. 그러면 이끄를 나케레바에 연결해서 이까나케레바ならないんです.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会社の仕事で東京へ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회사 일로
도쿄 동경에 가야 하는 거라면 그건 출장이겠네요. 출장 가다 라는 표현. 출전이 이끄라고 하시면 돼요. 출전이만 추가하면 되니까 이것도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会社の仕事で東京へ出張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아, 그럼 바빴겠어요. 그래서 예약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바빴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동그라미 6번. 金曜日までにレポートをなりません. 자, 나스가 있어요. 꺼내다 뿐만 아니라 제출하다 라는 뜻도 있죠. 금요일까지 레포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바빴었나 봐요. 뭐 하지 않으면 나케레바 이제 아시죠? 나사나케레바 나리마센. 金曜日までにレポートを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근데 여기서요. 금요일까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뭐까지라고 할 땐 마데 아니었던가요? 물론 그렇지만 마데는 그때까지 계속 이란 뜻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공부했다. 그때까지 계속 잤다. 이런 상황에는 마데를 씁니다. 지금 문장처럼 그때까지가 기한이다. 그 전까지면 언제나 괜찮다. 라는 느낌으로 말을 하고 싶으면 마데니와 같이 니를 붙이시면 돼요. 그럼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金曜日までにレポートを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왠지 스토리로 연결이 되니까 더 재밌죠? 자, 그럼 이어서 7번입니다. 1時に予約があるので 1시에 예약이 있기 때문에 12時頃우치요 나리마센. 자, 이번에는 내루예요. 내루는 나오다, 나가다. 우치가 앞에 있으니까 집을 나서는 거겠네요. 1시에 예약이라면 12시쯤에는 집을 나서야 되겠죠? 나케레바 연결해서 내나케레바 나리마센. 우치요 내나케레바 나리마센. 연결해 볼까요? 1時に予約があるので12時頃家を出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렇게 여러 문장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나케레바 나리마센, 나크테모 이데스. 뭔가 정해진 스케줄을 말하는 그런 상황에도 쓸 수 있네요. 그러면 저의 정해진 스케줄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시사일본어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업하러 가야 해요. 매일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学校に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は学校に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수업이 없거든요. 그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겠죠? 行かなくてもいいです. 土曜日と日曜日は学校に行かなくてもいいです.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정해진 스케줄, 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なくてもいいです 등으로 문장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어서 트레이닝 2번. 그림을 보셔야 되겠네요. 교재 95페이지 트레이닝 2번이죠. 동그라미 1번 그림을 보세요. 회사예요. 어떤 직장인이 일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밤 늦은 시간. 오늘은 밤 늦게까지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근이네요. 그럼 여기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부터 만들어 볼까요? 일하다, 仕事する.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연결하면 仕事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앞에서부터 만들어 나가 볼까요? 오늘은 今日は 밤 늦게까지 夜遅くまで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仕事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럼 이어서 읽어볼까요? 今日は夜遅くまで仕事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밥 먹고 해야죠. 그래야 기운 차리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어깨용으로 찰가방맨 옆에 있네요. 배달시켜 먹었네요. 배달,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면 되죠? 배달이라는 단어 그대로 쓸까요? 아니에요. 이것처럼 배달시켜 먹는 쪽으로 말을 할 때에는 네마에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자, 한자 좀 보실까요? 네마에 할 때 네는 뭐 나가다 나오다 이런 뜻 갖고 있죠. 마에 앞이잖아요. 자기 앞까지 와주는 거야. 네마에 배달시켜 먹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배달시켜 먹는 요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걸 배달시키다 라는 동사로 표현하고 싶으면 네마에요 터르 라고 하시면 돼요. 일본은요, 네마에요 터르 할 수 있는 음식들 상당히 많아요. 초밥도 됩니다. 간편한 초밥뿐만 아니라 아주 고급스러운 초밥까지. 좋겠죠? 다음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것도 그림부터 보시죠. 엄마와 딸이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터 해볼까요? 지키다는 마모르. 연결 문형은 아시죠? 나케레바 나리마생. 연결하면 마모라 나케레바 나리마생. 앞에서부터 합니다. 가족이나 가족야 친구에게 한 약속은 토모다치토노 약속과 친구에게 한 약속은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구나. 친구와의 약속 이렇게 그대로 직역을 해서 일본어로 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요. 상황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는 것도 연습이죠. 친구에게 한 약속이지만 친구와의 약속이니까 토모다치토노 약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연결해볼까요? 가족야 토모다치토노 약속와 마모라나케레바 나리마생. 이렇게 해서 문장을 다 완성시켜 봤는데요. 지금 그림상에는 이렇게 손가락 걸고 있는 그런 그림 나와 있죠? 이런 거 우리는 손가락 걸었다, 도장 찍었다, 자, 복사, 이러면서 뭔가 추가하면서 자, 꼭 지켜야 돼 라는 걸 나타내고는 하는데요. 일본어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걸기를 일본어로는 유비끼리라고 합니다. 한자 하시는 분은 뭔가 섬찟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유비끼리 이거는요. 옛날에 화류계 여성이 손님과의 애정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거 새끼손가락 끝을 절단했었대요. 그래서 유비끼리라는 말이 유래를 했다곤 하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단어들을 추가해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유비끼리 겐망 웃어 쓰이따라 하리 센번 너마스 유비끼따 이렇게 그 뒤에 연결되는 말들도 섬찟해요. 그럼 단어 한번 알려드릴까요? 유비끼리는 아까 알려드렸듯이 절단, 겐망 이거는요 주먹, 꿀밤이죠. 만대 때리겠다는 거예요. 웃어 쓰이따라 이거는 거짓말하면 이고요. 하리 센번 바늘 1000개. 노마스는 먹게 하다는 뜻이에요. 삼키게 하다. 마지막에 유비끼따 자, 손가락 끊었다 와 같이 증표로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무섭죠? 이거를 애들이 불러요. 약속은 절대 지켜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안 지키면요 꿀밤 만대 맞고요. 바늘 1000개 먹어야 됩니다. 손가락도 잘라야 돼요. 여러분 일본어 공부는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길게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같이. 그거 오늘 저하고 약속해볼까요? 유비끼리겐망 웃어 쓰이따라 하리 센번 너마스 유비끼따 아셨죠? 자 그럼 다음 10과에서 뵙겠습니다.